안녕하세요. 이게 제일 어색해. 그래서 오늘도 교사, 교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질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조금 꼭 다뤄야 되는 내용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겠죠? 짧게 얘기를 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제가 정관용의 시사본부 라디오에 12시 반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질문으로 좀 표현해 달라고 먼저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질문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니죠.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있겠는데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관계 맺기를 통해 예.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 예.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코로나도 우리 공교육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중요하게 드러냈지만 이번 교권 문제도 역설적으로 교권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분들은 또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쨌든 미리 제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문 1번. 갑니다. 네.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마치 스피드 테스트 같은데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육의 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결정되지만 좋은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 준비된 학습자 또 좋은 결과를 내죠. 그리고 환경적 지원 이런 거 좋은 부모 밑에서 혹은 뭐 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학계에서 교육의 효과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교사의 훌륭한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교사 이상의 교육을 넘어설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사 이상의 교육을 말이 좀 꼬이는데 교육은 교사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교사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학계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럼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네네. 교수님의 그렇죠. 생각을 예. 말씀해 주세요. 학교가 예전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가 외소화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학교 기능이 외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심지어 교사도 학원에서 배우겠지? 선행을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정도로 학교의 기능이 위축됐다. 그래서 외소화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기대가 없는 순간 이 결과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중요한데 그 기대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고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되나 이거는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학생은 핵가족화되고 분리된 어떤 환경 사회 속에서 예전보다 비교할 때 살고 있죠. 근데 단체 생활을 하면서 좀 참고 나누고 관용하는 그런 어떤 사회성이라고 하죠 보통. 그것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사회 축소판으로서 학교의 교실과 학교 자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게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교권에 대한 내용이 워낙 그렇죠. 많은데 네. 그러면 교권이 올바른 개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교권이 학생 인권이 너무 높아진 결과 위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교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인데요. 어쨌든 교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현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권이 또 있죠. 행복 추구권, 기본적으로 뭐 존엄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인권을 포함해서 유현정 선생님은 교사로서 또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직에 있으니까 교직에 있는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거든요. authority. 이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교권 침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인권 침해 그리고 교사로서의 권위가 위축되거나 침해되는 거 이걸 모두 포괄해서 교권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그 교사의 교권이 굉장히 많이 추락됐다라는 네. 거는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맞아요. 공감하실 텐데 네. 그럼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된 건가요? 지난 우리 두 번째 영상이었나요? 거기 이제 학부모 민원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발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일단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죠? 근데 내면의 인식의 어떤 성장은 좀 뒤처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회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핵가족화되고 경제력은 높아지니까 한두 명의 아이들한테 올인하는 그런 내 아이 중심적 사고가 너무 팽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 사람도 잘 모르죠. 어색해하죠. 그러니까 매우 개별화되고 격리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충족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결과로 교권이 이제 추락하게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거든요. 예, 보수를 생각했을 때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훨씬 우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보수가 어떤 그 전문 직종의 어떤 사회적인 수준 이런 거를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수준으로도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민원이 나타나고 교사의 교권이 추락되고 그런 거죠.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유난히 더 초등학교의 교권 추락 문제가 네. 좀 더 심각하게 보이는데 네. 이게 초등과 중등을 달리 봐야 하는 것인지 예, 달리 봐야 되죠. 그리고 윤전 쌤도 걱정을 하셔야 될 게 이런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오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습이 되어 그렇죠. 왔으니까. 학습이 되어 왔고 강화되어 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적정하게 이거를 큐어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가 더 심각하게 중등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초등은 가변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초등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초등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 추락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다 그러죠. 그죠? 이게 내 부모가 선생님한테 하는 거, 가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존재구나, 선생님이. 이 초등 때 이렇게 딱 고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초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많이 걱정되네요. 아, 남일 아닙니다. 이제. 네. 데뷔가. 네, 자, 6번. 그러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저한테 질문들 하는 건데 단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전 사회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교사에 대한 어떤 존경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포함해서 학부모 교육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공동의 목표를 이때의 공동의 목표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동업자거든요. 교사랑 학부모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중요하다 이렇다 보니까 우선 내 아이지. 그리고 내 아이의 행복을 방해하는 혹은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사를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런 인식을 전환하는 동업자로서의 인식을 전환하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이런 교권 침해의 상황에서 개인이 이제 1대1로 대응하게 하기보다는 조직이나 제도가 대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그런 학폭 문제나 이런 게 넘어간 거는 좋은 징조이긴 한데 이게 정착되려면 우선 완충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해당 교사가 직접 응대하기보다는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니 얘기를 이번 영상에도 했지만 저는 교사의 월급이 좀 올라가면 교권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기재부에서 월급 올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교육공무원이 50만이 되기 때문에 이들 월급 1%만 올려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당을 현실화한다든지 지금 담임수당 아니면 보직수당을 좀 더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의 복지를 좀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미디어 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교사들한테 물론 이것도 이제 유급을 전제로 할 때는 재정이 좀 소요됩니다만 교사들도 좀 6년,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기가 안 되면 한 달이라도 있잖아요. 좀 쉴 수 있는 유급 휴가 같은 거, 연구 월, 연구, 학기 이런 것들을 준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사가 존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보수, 복지, 학부모의 인식 이런 쪽으로 점차 넓혀가야 교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릴게요. 학부모의 민원을 긍정적인 학교의 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 앞선 질문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업자적 인식입니다. 같이 내 아이를 가정 플러스 학교에서 동의 성장을 시키는데 조력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또 이거 말고 뭐니 해도 두 분 학부모하고 교사가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하고 이건 교사가 먼저 하기도 학부모가 먼저 하기도 힘들지만 이것도 또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그런 전 국민적인 인식 전환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교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긍정적으로만 발휘하게 된다면 학교하고 가정이 같이 조화롭게 협력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의 핵가족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정서적으로 격리된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권도 회복하고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인 어떤 지체된 그런 부분도 회복하고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교육열이 진짜 세계 유례 없는 우리 교육열이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질문 하나하나가 네. 한 1시간짜리는 나올 것 같은데 네. 7개를 한 짧은 영상에 넣으려니까 저희가 네, 맞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됐는지는 사실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지만 맞아요. 일단 라디오에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 네. 갔다 와서 그 얘기를 좀 남겨놓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찍고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영상에서 네.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브이로그 찍어오세요. 브이로그? 어떻게 찍는 거야, 브이로그?